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5일 6.25 네, 저희 안전빵빵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백지연 님이 우리 나마스테 님이 권하셔서 김한나 씨의 영웅은 없었다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김한나 씨 여러분이 아마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그 연평해전의 영웅 한상국 상사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을 40일 동안 그 차가운 바닷속에 그렇게 쳐놓아 놓고 정말 인양하지도 않고 우리 남편을 찾지도 않은 이 나라가 너무너무 싫다면서 이민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많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분이죠. 근데 그 책에서 김한나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남편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남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해 달라. 정말 그 책은요,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고요. 굉장히 뭐 문장이 좋거나 뭐 표현이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이 한상국 상사 바로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또 우리 6.25 때 전사한 수많은 어린 학도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6.25를 이렇게 기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25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6.25 때 그 많은 호국 영령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어저께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꼭 짚어넘어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잡았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의 그 아들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경욱 대변인이 이 황교안 그 대표의 아들 문제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좋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도 국정조사 하든지 아니면 동시 특검하자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전략적으로는 매우 우수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의 발언입니다. 황교안 대표는요, 말하자면 젊은 층들하고 만난 데서 뭔가 젊은이들에게 호소도 하고 싶고 또 가까이 가고 싶고 뭐 아주 좋은 뜻에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꺼낸 거죠. 우리 아들이 참 스펙도 없고 또 우리 아들이 뭐 학점도 안 좋고 3.0도 안 됐었고 그리고 토익도 뭐 800점도 안 됐었고 이런데 뭐 10군데에다가 다 이제 넣었는데 겨우 안 되고 하다가 나름대로 뭐 독특한 스펙을 쌓으니까 남과 차별화되는 스펙을 쌓으니까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 그게 바로 이제 KT입니다. 자, 이게 나간 뒤에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마구 맹공을 펼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맹공이 아픈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당사자가 되는 그 아드님 또래에 또 이제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취준생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분노할 기력조차도 없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허탈해지고 분노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황교안 대표의 아들은요, 성적은 3.25, 또 이 토익도 925점인가요? 이게 왜 스펙이 없습니까? 엄청난 스펙이고 누가 말씀한 대로 아버지가 황교안 대표라는 게 엄청난 스펙인 거죠. 그리고 학교도 변변한 게 아니죠. 연대 법대가 어디가 변변치 않은 학교입니까? 대단한 변변한 학교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종의 발언에 대한 반전이 아니라 배신감을 쓰라리게 느끼게 한 거죠. 저도 고3이 됐을 때 한 가정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뭐 공부도 못하고 내가 뭐 맨날 그냥 만화책만 보고 그다음에 뭐 영어 단어도 이것도 몰랐는데 고3 1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요,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고3 1년 동안 해갖고 영어 단어도 제대로 못 알던 친구가 어떻게 서울대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때 배신감을 느꼈는데 바로 그때 제가 그 선생님한테 느꼈던 배신감을 아마 똑같이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즉, 내 자신의 이야기를 왜 당신의 정치적인 오버 또는 정치적인 예로서 이용해 먹느냐.
뭐 이런 배신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 점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뭐 잘못했느냐, 저는 오바했다, 이거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황교안 대표도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스텝이 꼬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깔끔하게 사과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자기 희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요, 자기 아들, 자기 가족 이런 거 내세우는 거 정말 싫습니다. 싫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그만두고 정치를 안 했던 이유가 제 아들을 정치의 이런 중심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무슨 말을 듣는 뒷담화의 대상으로조차 하고 싶지 않은 엄마의 심정이 더 컸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거를 먼저 꺼낸 것은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민경욱 대변인의 말이 말하자면 맞불 작전이 아니라 맞불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내 아들 좋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아들도 같이 동시 특검을 하든지 같이 국정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 시대에 아픈 청춘의 실상을 한번 파헤쳐보자. 그리고 누가 아버지의 말하자면 스펙을 이용을 해갖고 부정취직을 했는지, 말하자면은 정말 그 취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가리고 따져보고 그 다음에 결판을 내자. 즉 오케이 결정의 그 오케이 목장의 결투를 저는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신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다, 내 아들도 내보내겠다. 당신 아들도 내보내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한번 겨뤄보자. 결국 이것은 뭐냐, 아버지라는 것은요 정치적인 아버지입니다. 즉 정치인으로서 그 아들의 부정 취직에 대해서 과연 이 과정이 옳았는가, 이거를 저는 까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민정수석 때 데리고 있던 사람이 그 고용정보원의 원장이 됐고 그 다음에 귀걸이 2개 하고서 딱 면접 사진 찍었는데 그것도 5명밖에 안 냈는데 거기서 딱 취직이 됐습니다. 똑똑똑 귀순해도 돼요?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이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기가 막힌 취직입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력서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또 얼마나 많은 면접을 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뚝딱 똑똑 이런 취직이 될 수 있느냐고요.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도 그동안의 귀족 이미지라든가 어떻게 보면 특수한 스펙 이미지라든가 그런 거를 던질 절호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 아들 이야기 먼저 꺼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취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한번 펼쳐보자, 이렇게 제안하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귀걸이 취직에 대해서 한번 그 진실을 밝히는데 그 기폭제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들의 문제를 꺼내는 거 큰 아픔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먼저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꺼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수의 하나의 행동 또는 보수의 마무리, 이 뜻에서 아들 대 아들의 취직 문제를 깔끔하게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황교안 대표의 아들은 취직에서 부정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당당하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직 문제는 이리 봐도 이상하고 저리 봐도 이상하고 요리 봐도 이상하고 조리 봐도 이상합니다. 대통령 아들의 귀걸이 취직 문제, 이거는 국민의 이름으로 그 진실을 파헤치고 물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한 전역의 안전빵빵. 여러분, 오늘 6.25 호국 영령들을 하루 종일 가슴에 새기고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한 분 한 분은 모르지만 그분들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했는지는 우리가 새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한나 씨에게도 더 화이팅 정신으로 연평해전의 영웅들을 기리는데 한 발짝, 두 발짝, 그래서 커다란 탑을 세우시기를
제가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김만나 씨. 네, 내일은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안영환 원장이 드디어 함께합니다. 네, 6월 26일 수요일 여러분 안전 빵빵 안영환과 전유옥이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